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가 마지막 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재무팀 사무실의 정막을 깬 건 축하의 팡파르가 아니라 날카로운 고함과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미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통장. 그것이 그녀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여성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마지막 순간 가슴을 먹먹하게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아침, 미자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된 낡은 회색 코트, 밑창을 2번이나 간 구두.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빌딩 숲속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30년 근속.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미자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졸 출신 만년 대리, 또 누군가에게는 돈만 밝히는 짠순이 노처녀. 그것이 회사 사람들이 기억하는 미자 씨의 전부였습니다. 저 선배님은 퇴직금 받으면 뭐 하실까? 옷이라도 좀 사입지. 맨날 저 옷이야. 야, 말도 마. 저번에 탕비실 커피 믹스도 집에 챙겨가는 거 봤어. 진짜 독하다니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미자 씨는 못 들은 척 장부 정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 회사의 시선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번 달 월급날과 동생들에게 보내야 할 송금 날짜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미자 씨는 습관처럼 달력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D-7, 정년퇴직. 그 글씨를 보는 미자 씨의 눈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고생했다, 김미자.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재무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곧장 미자 씨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미자 씨 되시죠? 본사 감사팀입니다. 잠시 자리 비켜주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이제 퇴직하는데. 퇴직이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하는데 무슨 퇴직입니까? PC랑 장부, 개인 소지품까지 전부 압수합니다. 횡령. 그 단어가 사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미자 씨의 서랍을 뒤져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의문의 통장. 미자 씨는 그 통장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제 개인 통장이에요. 돌려주세요. 개인 통장? 여기에 회사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갔던데?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하세요. 미자 씨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통장을 뺏으려 했지만 건장한 직원들에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통장. 사람들은 그 통장에 미자 씨가 횡령한 검은 돈이 들어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영수증 한 장. 5호 문구사 스케치북 5권. 감사팀장은 그걸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에 버렸습니다. 미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우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미자 씨는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가 남들에 의해 파헤쳐지는 걸 보는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의사 동생도 대기업 임원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팀 직원이 미자 씨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기 발령 통지서,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문구. 퇴직금 지급 정지 및 형사 고발 예정. 이게 내 30년의 끝인가? 도둑 누명을 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 미자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미자 씨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언. 동생들 잘 부탁한다.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버텨온 세월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미자 씨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기정사실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의문의 통장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스케치북 영수증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 일이 있기 전 미자 씨의 인생은 조금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숨죽여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미자 씨는 텅 빈 자취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마치 30년 전 그날 밤처럼 그녀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살았던 시간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건 아주 오래전, 30년 전의 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미자 씨가 갓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빗길 교통사고로 한나란 씨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는 아직 교복도 벗지 못한 새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애들 고아원에 보내라, 재산 정리해서 빚부터 갚자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자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키울 거예요. 내 동생들, 내가 엄마고 아빠 할 거예요. 울지 마.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너희들 대학 다 보내줄게. 걱정 마. 그날부로 미자는 미술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졸사원으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자의 월급날은 자신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봉투는 뜯어보지도 않고 고스란히 동생들 학비와 하숙비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10원 한 푼 아꼈습니다. 동료들이 독하다, 궁상 맞다고 손가락질해도 동생들이 번듯하게 자라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들은 미자의 희생을 딛고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첫째는 대학병원 의사, 둘째는 대형 로펌 변호사, 셋째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수록 미자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동생들의 결혼식이나 집들이 때마다 미자는 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누나, 오늘 우리 로펌 파티 있는데 누나는 안 오는 게 낫겠어. 옷도 좀 그렇고 할 말도 없잖아. 동생들은 누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자가 낡은 코트를 입고 나타나면 누나, 제발 좀 꾸미고 다녀. 남들이 욕해라며 타박했습니다. 미자는 섭섭했지만 그래, 너희 체면이 중요하지 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회사에서의 짠순이라는 별명뿐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현재, 미자 씨의 자취방.
책상 위에는 감사팀이 뺏어가지 못한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첫째 등록금 완료, 둘째 양복 구입, 셋째 유학비 송금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적힌 메모 하나. 2024년 1월. 나의 정년 퇴직. 파리 여행 가기. 미자 씨가 30년 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령 누명을 쓴 지금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자 씨 맞습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아까 회사 측에서 고발장이 접수되어서요. 출석 요구서 보낼 테니 나오세요. 경찰서요? 저 정말 안 훔쳤어요. 억울해요, 형사님. 회사는 미자 씨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자 씨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원 소식지와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편지. 그리고 10년 전 뉴스 스크랩 회사 경영난으로 복지재단 후원 중단. 미자 씨는 그 스크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후원을 끊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진 안 했을 텐데. 미자 씨가 횡령을 했다고 의심받는 돈. 사실 그 돈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끊었던 보육원. 후원금을 미자 씨가 몰래 자신의 사비와 회사에 버려지는 돈을 모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그저 회사 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미자 씨는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끝이 이래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차라리 그때 대학을 갔더라면, 내 인생 챙겼더라면 지금쯤 동생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았을까?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얼굴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30년. 그 모든 시간이 횡령범이라는 오명 속에 지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뿌린 선의의 씨앗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숲이 되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미자 씨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던 그녀가 징계위원회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가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찌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사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감사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심사관석에 앉아 있었고 미자 씨는 죄인처럼 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미자 씨의 의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김미자 씨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총액 1억 원. 김미자 씨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아끼고 모은 돈이라고요. 아끼고 모아? 월급 200만 원 받는 경리가 무슨 수로 1억을 모읍니까?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감사팀장은 미자 씨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자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범죄의 동기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증인석으로 한 여직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미자 씨가 딸처럼 아끼며 업무를 가르쳐줬던 후배
지은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안도하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는지. 참고인 김미자 씨가 평소 회사 돈을 유용하는 정황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네. 선배님이 가끔 장부 숫자가 안 맞을 때 개인 돈으로 메꾸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비품이나 남은 식권 같은 걸 가방에 챙기시는 것도 자주 봤고요. 지은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횡령을 했다고 그래? 죄송해요, 선배님.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선배님이 시키는 대로 장부 조작했다가 저까지 잘릴까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감사팀의 압박에 못 이겨 미자 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자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김밥 한 줄이라도 더 먹이려고 내가 굶어가면서 들으셨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김미자 씨는 즉시 해고입니다.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복도로 쫓겨난 미자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회사에서 횡령했어? 지금 로펌에 소문 다 났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쪽팔려서 진짜. 야, 너 지금 누나 걱정은 안 되니? 나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증거가 다 있다며. 나 바쁘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변호사 선임? 꿈도 꾸지 마. 범죄자 변호 안 해. 동생은 누나의 안위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걱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카드사 연체 안내, 전세금 인상 통보, 월급도 끊기고 퇴직금도 날아가고 횡령금 반환 소송까지 당하면 미자 씨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감사팀장이 지나가며 미자 씨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미자 씨,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 회장님이 왜 당신을 30년이나 데리고 있었는지 알아? 불쌍해서 봐준 거야.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회장님이 왜 당신을 데리고 있었는지 알아? 미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날 알아요? 하지만 감사팀장은 비릿한 웃음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직원들 얼굴도 잘 안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있었다고? 회사 로비로 내려온 미자 씨. 경비원이 그녀의 사원증을 뺏었습니다. 반납하셔야 합니다. 규정이라서요. 미자 씨는 30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던 사원증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그녀의 청춘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미자 씨는 회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자 씨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회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처음 출근했던 그날처럼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미자 씨는 가방 속에서 주우려다 못 주운 스케치북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찢어서 버린 그 조각. 오 보육원 귀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미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제 못 갈 것 같아. 미자 씨는 자신이 지켜온 비밀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몬 감사팀장의 말이 사실은 거대한 반전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미자 씨가 내민 손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가운 한강물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국선 변호사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김미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통장 거래 내역에 동료 직원 증언까지. 이건 무죄받기 힘듭니다. 변호사님, 맹세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 돈 다 좋은 데 쓴 거란 말이에요. 좋은 데 쓰셨든 나쁜 데 쓰셨든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긴 것 자체가 횡령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살 수도 있어요. 퇴직금 포기하고 합의 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미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법 앞에서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담소를 나온 미자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는 내 맘 알아주겠지. 막내야, 누나야. 많이 놀랐지? 누나 그런 사람 아니야. 누나, 나 승진 심사 앞둔 거 알지? 회사에서 내 뒷조사까지 들어왔어. 누나 때문에 나까지 잘리게 생겼다고. 제발 좀 조용히 살아주면 안 돼? 너마저. 누나가 너 운동화 사주려고 야근까지 했는데. 그깟 운동화 얘기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번호 바꿀 거야. 막내 동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방 빼요. 보증금 가압류 들어왔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나가면 짐 다 드러냅니다. 미자 씨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갈 곳을 잃은 미자 씨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며 미자 씨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쉴래요. 동생들도 다 컸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남긴 유언. 미자야, 동생들 잘 부탁한다. 미자 씨는 쪽지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 근데 나는, 내 인생은 어디 갔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자 씨 되십니까? 네. 누구세요? 아, 다행이다. 여기 5호 보육원 원장입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 맞으시죠? 저희가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몰래 돕던 그곳. 회사에서 감사 나왔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김미자 씨가 보내주신 후원금 내역, 저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미자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후원금 내역? 그것만 있으면 횡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내일이면 징계 해고가 확정되는데. 원장님, 저 내일 잘려요.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갈게요. 내일 퇴임식장으로 가겠습니다. 미자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회사는 이미 미자 씨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는데, 하지만 미자 씨는 죽을 용기로 마지막 한 번만 더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도둑 누명은 벗고 싶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내 명예는 찾고 죽자. 동생들한테 부끄러운 누나로는 안 남아. 미자 씨는 다리 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퇴임식장에 나타날 사람이 보육원 원장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감사팀장의 말,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둠이 내린 도시, 미자 씨는 낡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이자 인생 최대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자 씨의 정년퇴직 예정일이었던 그날, 회사 강당은 축제의 장이 아닌 심판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 아래 홀로 선 미자 씨. 그녀를 향한 비난과 경멸의 시선들이 화살처럼 꽂히던 그때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미자 씨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징계위원회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미자 씨는 회사 공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감사팀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려는 순간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신사가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거동이 불편해 회사에 잘 나오지 않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낯선 중년 여성,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여긴 웬일이시지? 멈춰. 누가 함부로 내 직원을 쫓아내. 회장님, 이 사람은 횡령범입니다. 증거도 확실하고요. 증거? 그깟 통장 쪼가리. 원장님 보여주시죠. 진짜 증거가 뭔지. 보육원 원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진짜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미자 씨의 의문의 통장 내역과 보육원 입금 내역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날짜, 금액, 시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미자 씨는 횡령범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보육원 아이들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이 통장은 횡령 계좌가 아니라 후원금 계좌입니다. 말도 안 돼. 회사 계좌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회사가 버린 돈이었습니다. 김미자 씨는 10년 전 회사가 경영난으로 후원을 중단했을 때부터 회사에서 낭비되는 이면직, 남은 식권, 안 쓰는 비품들을 팔고 아껴서 그 차액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월급까지 털어 회사 이름으로 기부해 오셨던 겁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자 씨가 짠순이라며 욕먹어가며 챙겼던 탕비실 커피, 이면지, 볼펜들. 그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사의 이름으로 선행을 이어가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횡령범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지킨 얼굴 없는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때 강당 문이 다시 열리고 미자 씨의 동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이 비서실을 시켜 누나의 마지막을 지켜보라며 강제로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누나가 횡령범으로 몰려 망신당하는 줄 알고 얼굴을 붉히며 들어왔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오지 말랬잖아. 자네들이 김미자 부장의 동생들인가? 잘들 오셨네. 자네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봐두게. 회장님은 스크린에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미자의 가계부, 첫째 의대 등록금, 둘째 고시원비, 셋째 유학자금,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
내 동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엄마 아빠와의 약속. 자네들 누나 덕분에 의사 되고 변호사 됐지? 근데 누나가 도둑 취급받을 때 뭐 했나? 전화 한 통 안 받았다지? 짐승도 은혜는 알아. 어떻게 남보다도 못해? 동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뒤에 누나의 뼈와 살을 깎는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애써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애들 기죽게.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아도 동생들이 혼나는 건 못 참는 바보 같은 누나. 김미자 부장 미안하네. 내가 무능해서 자네가 내 대신 짐을 지게 했어.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상까지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 나를 용서하게.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미자 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회장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직원에게 사과하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직원들이 숨죽여 울었습니다. 미자 씨를 고발했던 후배 지은이도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미자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누명은 벗겨졌지만 지난 30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자신을 외면했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난 정말 혼자야. 그때 미자 씨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건넨 아이들의 롤링 페이퍼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전지.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후원자님처럼 될래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려진 미자 씨의 초상화. 비록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그려졌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영락없는 미자 씨였습니다. 김미자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100명이 당신의 가족입니다. 일어나세요. 미자 씨는 아이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혈육인 동생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그녀가 사랑으로 키운 또 다른 가족들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동료들의 모습도. 그래, 헛살지 않았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았어. 미자 씨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퇴직자로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퇴임식 소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늘 혼자 밥을 먹던 좁은 방 안이 오늘은 꽉 찬 온기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일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 씨의 방문을 두드린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퇴근 후 미자 씨는 짐을 풀기도 전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는 고개를 푹 숙인 새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평상복을 입은 첫째, 양복 차림의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그들의 손에는 그동안 한 번도 사온 적 없는 과일 바구니와 미자 씨가 좋아하던 순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긴 웬일이니? 바쁘다며. 누나, 들어가도 돼? 할 말이 있어서. 동생들은 좁은 자취방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방, 낡은 장롱, 그리고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라면 박스들. 자신들이 펜트하우스와 고급 아파트에 살 때 누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죽일 놈들이야. 누나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난 누나가 돈 많은 줄 알았어. 맨날 우리한테 돈 보내주니까. 그래서 더 달라고 떼쓰고. 내가 쓰레기야. 동생들은 미자 씨의 발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가식이나 체면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희생을 딛고 선 자신들의 성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뼈저리게 깨달은 참회였습니다. 미자 씨는 동생들의 등을 때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놈들아, 누가 돈 달랬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뭐 받았어?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냐?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미자 씨는 동생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30년 전 엄마가 해주시던 그 반찬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미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퇴직금 및 특별 위로금, 그리고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보낸 봉투 하나가 퀵서비스로 도착했습니다. 김미자 부장님, 회장님께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사 사택 아파트로 이사를 제안하셨습니다. 평생 무료 임대 조건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퇴거 위기에 몰렸던 미자 씨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회사는 미자 씨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까지 약속했습니다. 동생들도 나섰습니다. 누나, 이사 가지 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모실게. 됐다. 너희 집 가면 눈치 보여서 못 살아.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대신 가끔 이렇게 와서 밥이나 먹고 가. 미자 씨는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희생도 누구의 짐도 되지 않고 온전한 김미자로 서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동생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었습니다. 미자 씨는 책상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동생들의 이름으로만 채워졌던 그 장부.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 나를 위한 새 코트 사기. 2. 파리 여행 가기. 3. 보육원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쳐 주기.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미자 씨는 가계부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여 들어오는 봄 냄새. 처량하게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 영수증. 그것은 더 이상 횡령의 증거가 아니라 미자 씨의 새로운 꿈을 향한 티켓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30년 전 찢어버렸던 미대 합격 통지서 대신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낡은 회색 코트 대신 옷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하얀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동생들이 결혼할 때 한 번 입고는 아까워서 모셔두기만 했던 옷. 오늘 미자 씨는 그 옷을 입고 생애 가장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회사. 로비에는 징계위원회 공고문 대신 김미자 부장 정년 퇴임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당으로 향하는 길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등장하자 로비에 모여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자 씨를 험담했던 여직원들도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미자 씨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고 직원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함은 억울함을 푼 자의 오기가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자의 품격이었습니다. 퇴임식장에 들어서자 단상 위에는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미자 씨의 새 동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누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막내 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누나, 아니, 김미자 부장님, 저희 삼남매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겠습니다. 동생들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미자 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누나의 희생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동생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희들 잘 컸으니 누나는 여한이 없다. 그때 무대 뒤에서 작은 천사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그 스케치북 영수증의 결과물. 아이들은 그 스케치북에 미자 씨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저희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자 씨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심었던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미자 씨에게 명예사원증과 함께 평생 보육원, 미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미자 씨의 3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횡령범도 대단한 기부천사도 아닙니다. 그저 제 동생들에게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 30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가루가 눈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미자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부모님을 잃고 울던 20살의 미자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온전한 김미자로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공항입니다. 퇴직금 정지 소식을 듣고 절망하며 걷던 그 한강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하지만 미자 씨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원증 대신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고 어깨에는 10년 된 회색 코트 대신 근사한 트렌치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미자 씨의 세 동생과 조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생들은 누나의 짐을 들어주고 조카들은 고모에게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모, 파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 선물도 많이 사올게. 누나 선물 필요 없어. 그냥 누나만 즐겁게 놀다 와.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환전해 놨으니까. 동생들은 누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나를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나의 희생을 딛고 선 자신들의 성공을 이제는 누나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동생들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자 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미자 씨는 창가에 기대어 지난 30년을 회상했습니다.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동생들을 키워냈고 아이들을 도왔으며 결국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 가계부는 희생의 기록이 아니라 성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가계부의 맨 뒷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2024년 봄, 김미자의 두 번째 인생, 파리에서 시작.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미자 씨는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피어납니다. 옆에는 꼬마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미자 씨는 아이들에게 붓을 쥐어주며 웃습니다. 자, 이렇게 해봐. 너희도 할 수 있어.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꼭 이루어진단다. 미자 씨는 이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가면 보육원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꿈을 잃지 않도록. 해질녘 에펠탑 앞 광장. 미자 씨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았던 시계가 이제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미자 씨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친 노을빛은 30년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끝이 없는 여행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갈 아름다운 인생길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살았던 미자 씨.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이름 김미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도 잠시 멈춘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미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멋진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상황 때문에 자신의 꿈을 미뤄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하루쯤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아니면 가고 싶었던 곳으로의 짧은 산책이라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세요. 고맙습니다.